대한민국 사법정의와 정당 민주주의가 동시에 파산한 날입니다. 수년간 온 나라를 뒤흔든 김건희 게이트에 대해 법원은 겨우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부끄러운 면죄부를 던져주었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10분의 1 수준인 이 판결은 처벌이 아니라 국정농단 의혹을 털어내기 위해 사법부가 대리 결제해준 아주 저렴한 영수증일 뿐입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알고 돈을 댔음에도 방조는 기소 안 돼서 판단 못한다는 비겁한 논리로 살 길을 열어준 법원의 행태는 이제 검찰 개혁을 넘어 사법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가 질식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성역을 향한 방탄 판결이 내려지는 그 시각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추악한 숙청극입니다. 장동혁이 단식을 마치고 복귀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새벽 1시에 몰래 처리하고 아침에 기정사실로 만드는 그들만의 날치기 DNA가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된 것입니다. 과거 한덕수로 후보를 갈아치우려던 그 야만적인 공식이 제 버릇게 못 주고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한동훈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윤석열과 특수통 선후배로 역적 권력의 단맛을 함께 누려왔고 탄핵 국면에서 보여준 독자 행보 역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기회주의적 계산이었을 뿐입니다. 한동훈이 남는다고 국민의힘이 살아날 리 만무하며 그 또한 이 부패한 시스템의 일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보여주는 그 저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한동훈을 향해 기업이 악성부채를 정리하듯 처리해야 한다며 한때 자기들의 수장이었던 자를 회계 항목 취급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하고 이랬던 것은 내가 서울시장 나가도 소영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거잖아요. 정원호가 뜰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네. 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정원호가 뜨면서 박주민이 같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의 지지도나 이런 걸 보면 정원호 뜨기 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정원호 뜨면서 같이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제 경선의 흥행이 조건이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전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컷오프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거니까 재판에서 과반이 나오긴 어렵다. 그러면 결선 투표할 때 합종 연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등, 3등 내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2등, 3등이다. 그러면 결선을 준비해서 미리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1등을 잡을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이제 경기지사 선거거든요. 저도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김동연 지사를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많이 뛰어드는 거죠. 양기대 전 의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염태영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도 나름 경쟁력 있고 수원시장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안 된다고 자기가 판단되면 다른 사람을 밀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추미애, 한준호, 김병주의 3파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처음에 경기도지사 얘기 나왔을 때는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원사이드로 경선이 끝날 것이다. 지금 좀 달라졌어요. 한준호 전 최고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경선이 재밌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김동연 현 지사가 1등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 없다. 현역 프리미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지금은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들 다 물어가서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원 지금 여론조사는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경선이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려면 경선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 관문을. 근데 그 1차 관문은 당원들 50대 50이니까 당원 50 일반 국민 50이니까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김동연 지사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지금 그 여론조사가 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이제 민주당에서 관심 많은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딱히 상대 후보가 안 나오려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기기가 힘든데 겉으로는 당원 게시판을 핑계 삼았지만 본질은 명확합니다. 감히 수령 윤석열의 뜻을 거스렀던 자들에 대한 피해 보복이자 숙청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이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해 쓴소리하는 내부자의 싹을 잘라내는 데만 혈안이 된 극우 충성 조직에 민낯입니다. 이번 제명 사태로 국민의힘은 스스로 윤어게인 정당임을 선포했습니다. 절차와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를 시궁창에 쳐박고 오로지 수계를 향한 충성 경쟁만 남은 좀비 정당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보수의 핵심인 안정과 책임 대신 기습과 보복을 선택한 이들은 이제 정당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는 잔당 조직일 뿐입니다. 김건희에게는 길을 열어주고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악성부채라며 내치는 이 장면은 대한민국 권력층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동훈이라는 기회주의자를 쳐내기 위해 정당의 근간인 민주적 절차까지 날려버린 국민의힘. 결국 그들은 한동훈을 제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와 보수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제명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했죠. 근데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제명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조용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게 있으면 하면 또 이게 좀 오가는 그런 게 생길 텐데 그냥 본인은 조용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명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뭐 네. 빼박이었다. 네, 빼박이었다. 아마 제가 과거에 뭐 긴급 편성이나 다른 이제 우리 스픽스 안에서도 예. 제가 그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국민의힘과 윤석열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전혀 맞지 않나요? 맞지 않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한동훈 씨가 정말 요번에 이제 그 제명 당하는 꼴까지 보니까 진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저 모양이구나. 그리고 또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발사주 수사 시작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제명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물론 표면적으로는 이제 단계 문제를 가장 크게 거론을 하지만 이게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아니면은 이제 강성 지지층 한동훈에게 씌워진 그 배신자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정말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 뭐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제명 결정이 이렇게 발빠르게 이루어진 데는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배신자 네. 프레임이 두 번 정도가 있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뭐 유승민 네.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근데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뭐 단계에 악플 달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속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죄송한데 다른 표현, 대체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진짜 짜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의 이 사건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정적 제거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꾸 이 한동훈 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망상 수준으로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제가 늘 여기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의 정치적 인생이나 검사의 이제 인생은 윤석열이 만들어줬다고. 이게 그 기분이 나쁠 거예요. 네네. 아마 이 방송 보면 울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이 뭐 검찰총장 측근 검사, 잘 나가는 검사, 특수부 검사, 이거는 윤석열이 길쳐줘서 이제 한 것이고, 물론 자기가 그 뒤치다거리 했다 해가지고 억울한 점은 있을지언정 누가 이제 한동훈을 그 고발사주 사건으로 다 고발됐는데 그거 뭉개고 여기 법무부 장관을 앉혀주겠습니까? 그리고 김기현 당시 당대표 쫓아내면서 비대위원회 앉혀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대비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머리가 크니까는 갑자기 이제 막 튄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 윤석열 입장에서 저 총사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장이죠. 그 막장인데 한동훈 씨는 못 참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에도 그 고발사주 사건 때 이제 그 SNS 기자들이랑 뭐 톡이나 이런 것들 한 자료도 보면은 굉장히 막 추미애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못 참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할 수 있었으면은 정치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점잖고
정말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을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제거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부상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를 먼저 이제 판단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김무성 이제 정통적인 좀 보수라고 생각이 되는 그쪽에서도 한동훈은 실드를 잘 안 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판단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그 당 게시판 사건이 별게 아닐 수는 있어도 이런 건 있죠. 저는 리더가 되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조롱이 되면 안 돼요.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 네. 그건 끝납니다. 그 저는 되게 단호해요. 그런 부분에서. 왜 안철수도 조롱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나라의 길로 걸어온 거죠. 근데 심지어 안철수보다 MB 아바타입니까? 막 이러면서 뭐입니까 하고 막 네. 이렇게 한 것들 뭐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당 때 이제 호남 의원들이랑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이제 조롱거리가 되기 시작했고 그거는 사실 한번 그 정치인이 조롱거리로 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근데 자발적인 거죠. 왜 남들은 조롱하려고 막 해도 그걸 이겨내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자기들이 똥꼬를 차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런 조롱거리는 사실상 회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랩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 기업으로서도 스스로 성질했던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하거나 어쨌든 정치적인 힘을 자기가 끌어오다가 국민의당을 어쨌든 40석 그때 당시에는 좀 돌풍을 일으켰죠. 호남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거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거기까지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지금 어떤 꼴이냐라는 거죠. 근데 한동훈은 정말로 윤석열 그 측근 검사, 제가 따까리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습니다만 윤석열 측근 검사로 다니다가 뭐 법무장관 앉혀줘서 법무장관에서 등해서 검찰개 완전 다 망가뜨리고 검찰 조직 다 젖다이로 만들고 손 가는 데마다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도 보면 사람이 점잖고 굉장히 샤프하고 지금 젊은 그 리더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훈련이 되면은 클 수 있겠다라는 판단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제명을 쉽게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명 결정이 나왔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못 참는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동훈 성격이라면 바로 막 왈왈 거리면서 뭔가 이게 얘기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조용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한동훈 씨는 이제 그걸 인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한동훈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 사주 사건 때 제가 거의 모든 자료를 다 봤거든요. 휴대폰을 이제 포렌식 못하게 이제 막았다 뿐이지 그 외의 자료는 제가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씨가 제가 고발 사주 사건으로 할 때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 게 입장문을 냈어요. 그 4년 동안 제가 지금 매번 나가지고 매번 이렇게 해도 한마디 하고는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 자기는 평생 조상원을 본 적이 없다. 이게 고발사주 사건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고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예 본 척도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을 자기에게 조금만 악플이나 얘기하면 그거 고소한다고 난리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씨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 보면은 당 게시판 사건 실체가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찔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 수사 시작하고 정말 압수수색 시작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되면은 자기 감당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어떤 분란을 일으켜서 그럼 수사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이제 법률가지 않습니까? 불리한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핍박받는 이미지가 났다. 그러니까 이런 법조인 출신이니까 불리한 거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는 발을 빼죠. 지금과 같은 이 제명권,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이 커지면 내가 어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판단한 것 같고 그 이전에 생각해 보면 특검 측에서 한동훈 소환하지, 그러니까
그 불러서 참고인 신문으로 좀 조사 좀 받겠다, 조사 좀 받아라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내 책 봐라 하고서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이 그런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이제 이렇게 나갔을 때 이런 그럼요.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냥 발을 빼고. 그러니까 김영삼 타령이 나지. 그러니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다큐를 보면서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런 말을 네. 남겼는가 하면 이제 오늘 오후 1시 20분이라고 기사가 나온 데도 있고 2시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이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 기자회견에서? 당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다 뭐 이런 SNS 글 올린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비슷한 류하고 자기는 아주 대충 그 레파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엄을 막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뉘었으면 안 됐다. 뭐 그리고 내가 이끌어서 그 탄핵을 윤석열 탄핵시켰다. 그 나를 잘라내는 것은 이제 윤석열과 동화되는 것이다. 뭐 사과의 진정성 없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일 가했다. 뭐 그리고 이제 자기 지지자들이랑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그리고 자기는 뭐 진정 보수.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이 수준으로 나열하고 끝나지 않을까. 그 서울시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선언할 거라고 보세요? 뭐 또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선언하다 끝날 거예요. 어. 왜냐면은 그 사람이 그 선거를 자기 선거를 예. 그 개별 그 지역구 선거도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당대표 시절에 선거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무능력해요 선거적으로. 그리고 남의 선거도 망치지만 예. 본인 선거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서울시 선거는 그거 엄청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 설은 계속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이게 무소속으로 가느니 아니면 뭐 개혁신당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서 그걸 하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해가지고 이제 뭐 몸값을 키우는 발언들을 계속 네. 할 것 같으나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좀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막 만약에 개혁신당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개혁신당도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예. 없으니까는 나경원이 나오면 예, 나경원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은 이 둘 다 이제 나경원 그에게 나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치자. 이래서 그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굳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 부분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본인이 뭐라고 한동훈에게 조언을 하는 게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영상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실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오늘자로 만약에 제가 조언한다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정도가 본인이 변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저 말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하는 정도가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덧붙였냐면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제 참패를 하게 되면 물론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고 한동훈 체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없겠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딱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한 이유랑 좀 비슷하게 됐습니다. 당대표 본인이 했던 시절에 총선 말아먹었는데 그때 그 책임을 치자면 그 지방선거 패배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랬던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건 맞지도 않고 그리고 개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를 할 요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쪽이 본인이? 예, 거기가 이제 뭐 망하거나 이제면 장동훈 체제가 무너지면은 본인이 그 공간을 차지할 네. 판단을 하니까 아마 이 자리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한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렇게 크게 다뤄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뭐 아무튼 나오는 걸 좀 보겠습니다. 재밌는 사람이지 의미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는 중요한데 이제 한동훈 변수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전혀 하시는 아니다. 거고. 전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경원이 나올 가능성을 점쳤어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은 겁니까? 지금 어쨌든 뭐 강성 당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오세훈 시장 역시나 이제 굉장히 그 강성파들 이제 그 이 안에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강력하게 이제 의견을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그 가장 강력한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도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그냥 뭐 정말 100% 이제 조사로 여론조사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요? 안 하죠. 장동혁, 저는 거의 7대 3으로 갈 것 같은데 뭐 5대 5로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선 룰을 100%로 열면은 뭐 오세훈 시장이 되기도 하겠지만 예. 이제 나경원 후보가 뭐 의미 있는 그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5대 5나 7대 3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당원 비율을 높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몰표가 나올 것이다. 나경원 의원에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단체 그 방에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오세훈 시장이 같이 붙으면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10%포인트 앞선다라는 그 기사를 공유했나 봅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그러면서 이제 그들끼리 그 단체 채팅방에서 막 걱정을 했나 봐요. 오세훈 시장 후보 힘 빼는 역할을 당이 충실히 해준 덕분이다. 뭐 어떤 의원은 낭패다. 어떤 의원은 대의를 생각하자라면서 이게 계속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제명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뺄셈 정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 단체 채팅방의 기조는 장동혁 그 대표가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이제 당의 선거 분위기까지 흐리는 거 아니냐.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한 축이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유튜브 출신 이제 고성국 씨는 지금 한동훈은 다음 타자는 오세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 서울시장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자리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선거판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그 당 내에서도 합쳐지지 않고 의견이 갈리면서 이제 좀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은 저는 사실 제가 뭐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세훈 시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싫어해도 서울시장 오세훈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선을 했었고 이미지가 그렇죠. 일단은 그냥 겉보기에는 네, 그렇죠.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네. 서울시 안에서는 이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정원호 구청장이 5대 5, 뭐 10%가 더 낫다 하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보수적으로 5대 5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서울에서 내란이 일어나도 그 과반 득표가 네.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뭐 내란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입장은 좀 선명하게 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나경원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최악의 선택일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나경원이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완전 쉬울 수 땡큐죠. 있죠. 완전 땡큐죠. 네. 완전 환영 깃발, 환영 플랜카드 이렇게 그 구마다 다 걸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라도 한 번 더 입성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는 명백하게 다음 대선 후보가 거기밖에 없어요.